안녕하세요.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카예행 고을친 양토모 안호행유교 교주 양기수 인사 올립니다. 2025년 여기 쳐다봐. 2025년 9월 1일입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준비성이 부족해. 녹음을 준비 안 했어. 이게 또 매력이지. 완벽한 거 추구하지 않습니다. 2025년 9월 1일 교주 양기수님의 탄생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저녁 약속이 없어요. 현재 스코어 시간이 2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녁 약속은 없습니다. 도대체 인형은 어떻게 산 거야? 전화번호가 한 7,000명 되는데, 저녁 약속, 저녁 먹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니, 아, 반성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오늘 보험회사에서 높으신 분이 생일 축하한다고 문자가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보험회사를 안 나간 지가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그 해촉이 안 된 거 보면 신기해요. 무슨 사정이 있나 보죠. 저도 굳이 뭐, 해촉할 이유는 없으니까 냅두는데, 저도 이제 잘못한 부분이 있고, 서로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필요할 때까지는 저도 뭐, 놔둘 생각입니다. 근데 참, 생일 축하잖아요. 그냥 일반 인사가 아니고, 1년에 한 번 있는 생일 축하인데, 제가 그 회사에 다닐 때는 진짜 커피 쿠폰 보태서 엄청나게 받았어요. 참, 저 혼자 충분히 먹고도 남을 정도의 쿠폰 이런 걸 받았는데, 막상 안 나가니까, 저는 그 문자를 왜 보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다닐 때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그분이 안 보내셨다 해서 제가 서운한 거, 서로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사이인데, 안 보내면 그냥 괜찮은데, 굳이 그걸 보내서 커피 쿠폰 하나 보낼 수도 있을 텐데, 왜 입으로만 그러는지, 제 기준에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안 보낸 만도 못하다. 왜냐면은 평상시 그랬으면 뭐 감사한데, 같이 있을 때 다닐 때는 차고 넘치게 주셨고 받았는데, 막상 안 나간다 하더라도 내가 그쪽에 적이 있으니까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쿠폰 몇천 원인데 하나 보내면 되지. 그걸 최고 높은 직급자가 왜 보낸 거야? 그런 부분은 좀 그렇죠. 저 중요한 거 아닌데 일단 받고 나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쿠폰이 없는 거야. 입으로만 그런 거야. 인간 세계는 물질입니다, 물질. 물질이 동반되지 않은 사랑은 부모님 사랑밖에 없어요. 타인과 타인의 사랑에는 물질이 반드시 따라다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일 선물 아직, 토요일 날, 여기, 어, 우리 볼링팀에서 뭐, 저한테 수건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술이 많이 취해서. 근데 저는 사실 모텔 사니까 수건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뭘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물할 때, 이게 저는 정말 아쉬운 게 그거예요.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 글도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인스타, 블로그 다 합니다. 할 건 다 해. 그러면 저에게 7,000명 중에서 저에게 관심 있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8대2 법칙이 아니더라도. 1%만 잡아도 70명이에요. 8대2 법칙이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그 1%, 70명 그분들은 제 유튜브만 봐도 제 상황을 다 알 수 있어요. 저는 뭐 숨기거나 뭐 이런 거 다 싫어해가지고 거짓말하는 것도 싫어해요.
뭐 빚쟁이든 뭐든 전화 오면 다 받습니다. 이게 저는 다 오픈이 돼 있잖아. 제가 어제 라이브인가 뭐 할 때도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 그냥 같은 것도 필요한 걸 줘야지. 내가 배부른데 타이밍이 중요해요. 밥 먹은 다음에 밥 사준다면 되게 감사하겠어. 어쨌든 내가 까먹었네. 괜히 쓸데없는 얘기해서. 근데 그건 어느 정도 신경 써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거 줬을 때 감동하는 거지. 이왕 내가 돈 쓰는 거, 그거 좀만 연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성향을 모르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저는 물어볼 것도 없어요. 내가 하도 말해놨어. 유튜브 한 번만 봐도 알아. 이게 저한테 부탁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부탁하는 사람들이 계셔요. 인간인지라. 제가 어제 라이브 보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뭐 도 닦는다는 거, 교주가 된다는 게 특별한 게 아니다. 그냥 마음 편히 살면 된다. 내가 하루 종일 일상생활에서 마음 편하게 살면은 그게 도인이고 교주다. 그게 부처고 예수다. 이런 말을 하는데, 며칠 전에 이제 우리 김 여사님께서 저에게 깻잎, 열무, 배추김치를 보내주셨어요. 어제도 제가 컵라면에, 어저녁에도 컵라면에 햇반에 김 여사님께서 보내주신 반찬하고 소주를 한 5잔을 마셨어요. 만약에 김 여사님이 그나마 밥 숟가락 드시고 어느 정도 형편이 있으니까 저한테 선물을 한 거지, 그분이 힘들게 살면은 언감생심, 말도 안 되는 거죠. 빚내서 선물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합니다, 빚내서는.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잘 돼야 돼.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김치라도 얻어먹잖아요. 커피도 한 잔 얻어먹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사주면 되니까. 기브앤 테이크. 근데 내 주변이 이 형제지간 중에 잘 사는 형제가 있으면은 먹는 건 그 사람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무슨 모임에서 뭐 한우를 먹든 뭘 먹든 형제 중에 잘 사는 형제가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모텔 사는 양비수도 대부분 시간이 마음이 편한데, 푼수라서 그렇습니다만. 크게 그거예요. 김 여사님이 잘 사니까 내가 김치라도 이렇게 받아서 먹고 좋은 거잖아요. 이게 내 이웃, 내 지인, 이게 가족 빼고요. 타인이, 남이 잘 살 때, 내가 기뻐할 때, 그러면 예수가 된 거고, 부처가 99%는 된 거예요. 교회 절 안 가도 돼요. 남이 잘 됐는데 내가 기뻐. 더 이상 보다 그렇게 뭐 있어. 그러면 내가 화날 이유가 90%가 줄어들어요. 10%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거고. 남이 잘 됐는데, 남의 자녀가 잘 됐는데, 내가 기뻐. 그러면은 도인이에요. 아잔 브라흐마 스님 책을 보면은, 쥐, 닭, 돼지, 소가 나옵니다. 쥐가 좀 약삭 빠르잖아요. 뭐, 숨어 다니면서. 그래서 쥐가 정찰병 역할을 해요. 그 주인이 닭 잡으려고 하면은 닭한테 알려주고, 돼지 잡으려고 하면 돼지한테 알려주고, 소 잡으려고 소한테 알려주고, 야, 나 피해라고. 주인이 손님 왔다고 너 닭 잡으려고, 돼지 잡으려고, 소 잡으려고. 그때마다 닭, 소, 돼지는 피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해요. 어느 날 농부 주인이, 부부예요. 부부가 쥐덫을 사왔어, 쥐덫을. 우리 쥐덫 사잖아요. 쥐약도 사고. 쥐는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 쥐들이 놀란 거예요.
아유, 지도 싸웠으면 우리 큰일 났다. 왜냐면 집 덫이라는 것은 피하기 힘든 거잖아요. 24시간 경계가 힘드니까. 하고 지가 그랬어요. 닭한테 가서, 돼지한테 가서, 소한테 가서, 야, 주인이 지도서 사원들이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냐. 상의를 하러 갔어요. 닭은 꼬꾸대, 꼬꾸대, 돼지는 꿀꿀, 소는 음매음매, 내일 아니다 이거예요. 아, 지도하고 닭하고 돼지하고 소하고 뭔 상관이에요. 딱 일견 보기에. 그러니까 지들은 평상시에는 쥐가 닭도 돼지한테 알려줬는데 막상 지도 때문에 가서 고민을 얘기하니까 닭소리하고 닭소리, 돼지소리, 소소리 하더래요. 일단은 닭, 돼지, 소 입장에서는 자기들하고 지도는 관계가 없으니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쥐 한 마리가 가다가 지도새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쥐 가족들이 와가지고 슬퍼합니다. 모여서 막 울고 있어요. 그 모습을 농구 와이프가 봤어요. 여자 입장에서 지들이 막 모여있는 거 보면 어떻게 돼요? 기절합니다. 실제 그렇죠? 농구 와이프가 너무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졌어요. 다쳐가지고 이제 침대에 이제 누웠죠. 병이 난 거예요. 놀래가 충격 먹어서.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 소문이 나잖아요. 어느 동네에 저기 어떤 누가 아프더라. 그러니까 이제 병문안을 가는 거예요. 농구 와이프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병문안을 오니까 그 농구 입장에서는, 남편 입장에서는 그냥 뭐 말 수 없잖아요. 그 닭을 잡으러 갑니다. 지가 살아있으면 닭한테 알려줬을 텐데, 옛날에는 알려줬어요. 근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닭은 그날로 저 세상 갔죠. 그리고 또, 아, 죄송합니다.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농구 와이프가 아파서 누우니까 닭을 잡아서 죽을 끓여줬어요. 죽을. 나으라고. 그러다가 이제 안 나왔고 동네에 소문나고 그러니까 동네에 이제 주민들이 찾아왔어요.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돼지를 잡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농구의 마누라는 병이 악화돼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다음에는 소를 잡았어요. 이게 지덧이 소를 잡은 거예요. 돼지를 잡고 닭을 잡은 겁니다. 일견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목숨을 앗아간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양기수의 문제, 아픔이 당장은 양기수를 아는 사람들한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제 친구들의 문제가 당장 나하고 뭔 상관이야. 제가 뭐 어떻게 그렇게 당장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연결이 돼 있다 이거 연결.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나 혼자 부천에 살면은 홈마트 가면은 지금 컵라면 1,000원이면 사지만은 10만 원 줘야 됩니다. 나 혼자 버스 한 번 탈 때 10만 원 내야 돼요. 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근데 저렴할까요? 일견 아무 관계 없고 저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밖에 지나다니면 동네 사람한테 인사도 안 해요.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런 분들이 연결돼서 같이 모여서 사는 사회가 만들어져서 홈마트에 라면이 1,000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간혹가다 중국에 지게꾼 봅니다. 설악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산 꼭대기에 사람 안 살잖아요. 뭐 산장정도 있잖아요. 그 라면값 비쌀 거 아니에요. 왜?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우리는 알지도 못하지만은 모여 사는 덕분에 그 이웃 덕분에 홈마트에서 1,000원에 당근 500원에 찌게 말도 안 돼.
저렴한 가격에 사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문제, 아픔에 관심을 가지면은 결국은 나를 살리는 겁니다. 타인도 살리지만 더 중요한 게 나잖아요, 나. 나를 살리는 방법은 누군가의 문제, 아픔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살아?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내가 무관하게 살면은 컵라면 10만원 사 먹어야 돼요. 전철 10만원 내고 타야 됩니다. 비행기를 얼마나 내야 되겠냐. 한 1억 내야 되겠네. 1억이 뭐야. 그리고 그게 마음이 편해요. 정말 저는 그 훈련을 해서 그런가 몰라도 그 일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명상이 필요한 거고. 정말 박수 쳐줘요. 제가 어제 유튜브에 그런 글을 올렸죠. 어떤 사건에서 먼저 웃으라고. 웃은 다음에 그 일을 처리하라고. 먼저 박수 치면 웃은 다음에 그 문제, 그 아픔을 들여다보면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진리예요. 자, 오늘 제가 울분 먹는 모습을 안 보여드렸구나. 아직 제가 저녁 약속이 없어요. 저녁 약속이 없습니다. 워런 버핏하고 점심 먹으려고 뭐 몇십억, 몇백억을 낸다는데, 저녁 약속이 없어요. 저는 점심하고 저녁은 다르다고 봐요. 점심은 가볍게 먹는 거지만은, 저녁은 인생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가 있어요. 소주 한 잔 마셔야 되니까. 저녁이 최고죠. 저녁 약속이 없다는 것을 아직까지 없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나는 천억원을 벌었다. 카예행 고울침 양토모 아노행노 아노 카예 나는 천억원을 벌었다. 카예행 고울침 양토모 아노행누교 교주 양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